네, 그러면 정치권에서 충돌하고 있는 주장들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오늘은 일부에 나왔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네. 쟁점부터 정리하죠. 네, 정부가 급전 지시로 기업을 옥죄었다. 그래서 전력의 비율을 높였다라는 주장인데요. 네. 전력 예비율을 높여서 전기가 충분히 남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기업을 몰래 옥죄었다라는 주장은요. 급전 지시는 이미 시행한 지가 3년 차 된 공개적인 제도입니다. 또 대상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기업의 하나입니다.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전력거래소가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피크타임에 감축을 지시합니다. 네. 이미 계약이 된 업체는 1시간 전에 통보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전기 사용을 줄이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건데 근데 이 제도가 3년이 됐다면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이 됐을 거잖아요. 네, 2011년 9월 15일에 대규모 정전 사태, 이른바 블랙아웃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급전 지시 정책이 추진이 됐습니다. 법 개정이 추진된 건 2013년 4월입니다. 전하진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주도적으로 발의를 했고요. 네. 당시 전 의원은 피크타임의 소비량을 줄여서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촉발할 수 있다. 이것이 창조경제라고 확신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행은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당에서 이제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가장 첨예한 부분이 눈속임용으로 급전 지시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입니까? 일단 급전 지시는요. 그렇게 정부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3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최소한 1가지가 해당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최대 수요 경신이 예상될 때인데요. 2014년과 2016년 2차례 그리고 지난달 21일 등 총 4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규모 발전기 고장도 기준 중 하나인데요. 지난달 12일에 급전 지시란 건 이에 따른 겁니다. 이 밖에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밑으로 떨어질 때에도 급전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기준에 따라서 2차례 급전 지시를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1일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율은 12.3%였는데 급전 지시가 없었다면 예비율은 10.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2%가 급전 지시 때문에 2.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네. 급전 지시가 있었던 지난달 12일에는 예비율이 14.2%였는데 없었다면 12.5%로 나타났습니다. 1.7%포인트가 증가한 겁니다. 나머지 3번의 급전 지시 때도 역시 예비율 차이는 최소 0.9에서 2.2%포인트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의 폭을 보면 이번이 특별하다고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비율이 늘어난 건 맞지만 네. 이것만으로는 단정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거나 줄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차례 급전 지시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이로 인한 예비율 상승폭도 예년 수준이었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원전 논리를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인 거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